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참 아쉽죠. 네. 1950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정강후약으로 끝이 났는데 결국 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은 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도가 한 5,600계약 정도 나왔죠.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기조 자체가 신흥국에 대한 아직까지는 자금 빼가기 그리고 선진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나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조 자체가 여전히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지금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지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1950포인트 안착에 좀 실패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이슈 하나가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지금 유로존 GDP가 예상치보다 상해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를 지금 상승세로 이끈 점. 자,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둔화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만약에 유로존이 1분기에 작년 4분기에 GDP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지금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자,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장은 정강후약의 음봉으로 지금 마감이 된 상태지만은 1950포인트가 지금 200일선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항선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결국 지금 자리에서 상승세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하고 결국 외국인들이 어떤 한국을 비롯한 인도라든지 중국 이런 쪽에 자금 흐름의 물줄기를 지금 돌리는 시점부터 아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 미국이나 해외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경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4분기 GDP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지난 금요일 날 유로존에서 4분기 GDP를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었죠. 자,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 좀 안도하는 안도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 4분기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자, 좌측에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우측에 지금 확정치라기보다는 예비치가 더 가까운데요. 자, 처음에 지금 유로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0.3 정도로 예상을 지금 바뀌었죠. 0.2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망을 지금 0.2 정도로 했었는데, 자, 예비치, 확정치가 0.3 정도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자, 독일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의 지금 회복세가, 자, 미국을 선두로 해서, 자, 유로존까지 가고, 유로존의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자, 중국 경기 회복세까지 끌고 있는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한국 시장에도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실물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지금 자리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는, 자, 중국 한 다리 건너서, 자,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시그널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 좀 놓고 보도록 하죠. 오늘 건설주와 조선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건설주 지난주에 박동희 전문가께서 아주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더 반가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은 정강후약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밀리면서 지금 끝이 마감이 되었지만 예, 그렇죠. 마감이 되었는데 자, 오늘 장세 흐름을 지금 조선주하고 건설주 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단기적인 어떤 쇼크 형태라든지 자, 이런 쪽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대범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조선주, 건설주의 오늘 강세가 지금
지수는 밀렸지만은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조선주, 건설주의 강세 배경을 놓고 보면은 두 업종 다 대표적인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에 지금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유럽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 업종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주의 전체 발주량의 80% 정도가 유럽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럽 경기가 회복되면은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선박 금융이 활성화를 띠면서 선박 발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유럽 경기 회복에 최근 들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자, 조선주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건설주는 그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가장 낙폭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100대 건설사 중에서 계략적으로 한 40% 가까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네. 부도가 나거나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자들의 장치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재무 구조라든지 후폭풍이 부분적으로 지금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뛰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주택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세에 대한 어떤 좀 실마리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저점을 지나고 있거나 또는 지났거나라는 거기에 좀 무게를 싣고 좀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내부적 종목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건설주들이 워낙 지금 작년에 최악의 시련기를 겪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낙폭이 상당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큰 자리에 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PBR이 지금 0.5배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조선주, 건설주들이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조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본격적인 저점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 경기 민감주 오늘 같은 경우 IT 자동차 물론 오늘 안 갔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조선과 건설주들이 뒤로 조금은 밀리긴 했었지만 강한 흐름을 나타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또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 코스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 4분기 실적이 계략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만은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썩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놓고 볼 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보류를 연기하겠다. 보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자, 이 부분이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코스닥이 또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 코스닥이 이렇게 지금 못 오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코스닥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기 회복기에는요, 코스닥이 지금 부분적으로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지만은 이미 지금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다수가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T 장비주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오고 강세 흐름을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을 보고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는 코스닥도 조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갤럭시 S4 관련주는 다음 주 24일 날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S5죠. S5죠. 네. 그렇습니다. S5 관련주 쪽 이쪽 종목들은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갤럭시 S5가 출시되기 전에 한번 시장을 흔들어 놓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갤럭시 S5 출시가 가장 큰 뉴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종목 이제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볼까요? 자, 아까 조선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주 건설주 쪽은 자, 오늘 단순하게 올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하고 시장 흐름 자체가 그 분위기가 다운된 자리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띠는 것은 단순하게 하루짜리로 보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저점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상승 쪽으로 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 대우조선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경기 회복에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수주 모멘텀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 3사 중에서 지금 대우조선이 작년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 정권사 리포트에 의하면은 조선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질적, 양적 성장 동시에 가능한 종목 대표적인 업체가 지금 대우조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GS건설인데요. 오늘 뭐 10% 이상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향후에 회사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지난번에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지금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유상증자는 호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3만 원대 전후에서는 지금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에는 여전히 또 변동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다른 거에 보지 말고 가격만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